박정수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마을의 전설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바람둥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묘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거나 혹은 은근히 그의 타고난 매력을 부러워했다. 70평생 동안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무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새로운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찬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흰 머리카락은 언제나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넘겨져 윤기가 흘렀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소년 같은 장난기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슈트나 재킷 차림이었고 목에는 그날그날의 기분과 상대할 여인의 취향에 따라 색색의 스카프를 멋스럽게 둘렀다. 그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에는 값비싼 보석 대신 세련된 디자인의 은반지가 번뜩였는데 그 모든 것이 박정수 할아버지라는 인물을 더욱 특별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를 친근하게 정수 오라버니라 부르며 속삭였고 젊은이들은 그를 보며 영원한 카사노바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활력소이자 가십거리였다. 여인들과 함께한 인생의 멜로디. 박정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편의 로맨스 소설이었다. 그의 특별한 취미는 바로 여인들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여자에게만 만족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심장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을 거부했다. 젊은 시절, 그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했다. 현명하고 차분했던 아내는 정수 할아버지의 들끓는 심장을 유일하게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방랑벽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의 곁에는 항상 새로운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대다수의 여인들은 그의 치명적인 매력에 기꺼이 홀려 넘어갔다. 그는 단순히 외모가 출중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샹송이나 오래된 가곡을 불렀으며 무엇보다 여인들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외로움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인들이 팍팍한 삶 속에서 잊고 있던 젊음의 설렘, 다시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주는 마법사였다. 그의 눈빛에는 지루함을 모르는 호기심과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그의 말투에는 듣는 이를 단숨에 사로잡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매번 다른 여인에게서 삶의 새로운 멜로디를 발견하곤 했다. 그의 연애는 일종의 예술행위였다. 가족의 시선과 박정수 할아버지의 철학. 정수 할아버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큰아들 영호는 신해은행의 지점장으로 점잖고 책임감 강하며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가장이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아버지의 끝없는 연애사에 늘 골머리를 앓았다. 둘째 딸 미숙은 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깔끔하고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 막내 아들 진호는 형제 중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지만 아버지처럼 노골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는 삶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행동은 그들의 안정적인 삶에 균열을 내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제발 나이에 맞게 좀 사세요.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이게 뭐예요? 이 동네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는 줄 아세요? 은행 지점장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미숙이네 아이들도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놀림당할까봐 걱정이라고요. 영호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늘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영호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빙긋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호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아쉬움 남기지 않고 재미있게 살다 가는 거지. 남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 살듯이 나도 내 인생 사는 거야. 내가 내 나이 돼봐라.
그때 가면 이 애비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게다. 후회 없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변치 않는 철학이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그 자신의 원칙과 즐거움에 따라 움직였다. 그에게는 사회적 체면이나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심장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파란만장했던 연애 스펙트럼 다채로운 에피소드. 정수 할아버지의 연애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스펙트럼을 자랑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새로운 여인의 이름이 따라붙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의 사건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한 번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미망인 강 여사와 사랑에 빠졌다. 강 여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삶의 활력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일 시집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니고 그녀가 좋아했던 옛 영화를 함께 보며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강 여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파리의 센 강변을 거닐며 젊은 연인들처럼 키스를 나누었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고 했다. 한 달간의 여행 후 돌아온 강 여사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았다. 물론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강 여사는 정수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또 한 번은 동네 미용실 원장인 해숙 씨와 연문서를 뿌려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해숙 씨는 정수 할아버지보다 좋기 20살은 어렸지만 그의 넘치는 활력과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머리를 직접 감겨주고 말려주며 속삭이는 다정한 말에 푹 빠져버렸다고 했다. 정수 할아버지는 해숙 씨의 미용실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커피를 타주고 손님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의 방문 덕분에 미용실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해숙 씨는 박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죽겠어요 라며 행복한 불평을 하곤 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새로운 여인들의 향수 냄새가 풍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끝없는 사고에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만끽했다. 그의 연애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각 여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떤 여인에게는 시인 같은 감성으로 다가갔고 어떤 여인에게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또 어떤 여인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여행자 같았다. 그는 매번 다른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속에는 언제나 여인들을 진심으로 즐겁게 해주려는 순수한 욕망이 숨어 있었다. 물론 그 순수함이 때로는 관계의 파국을 불러오기도 했고 몇몇 여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연애라는 이름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극이었고 그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연애는 그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여인, 은주 씨와의 만남 새로운 챕터. 세월이 흘러 정수 할아버지도 어느덧 7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의 마지막 여인은 은주 씨였다. 그녀는 정수 할아버지보다 10살 어린 얼마 전 교직에서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은주 씨는 그동안 정수 할아버지의 곁을 스쳐 지나갔던 화려하고 정열적인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단아하고 고상한 인상에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작은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침착하게 사태를 관망하는 습관이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의 지나친 장난기에도 그녀는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했고 그의 엉뚱한 행동에도 너그러이 웃어넘겼다. 그녀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다. 정수 할아버지는 그런 은주 씨에게 유독 깊은 정성과 진심을 쏟았다. 그의 오랜 연애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만큼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매일 아침 그는 은주 씨의 집 앞에 그녀가 좋아하는 이름 모를 들꽃이나 이제 막 피어나는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놓았다. 꽃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다. 저녁에는 직접 서툰 솜씨로 때로는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간을 맞추지 못하기도 했지만 요리한 음식을 예쁜 도시락통에 담아들고 찾아갔다.
은주 씨는 그의 요리를 맛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는 어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칭찬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은주 씨가 좋아하는 오래된 가곡들을 낡은 기타로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연주해 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동네 골목길을 산책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과거의 화려했던 연애사와는 달리 은주 씨와의 관계는 조용하고 깊은 샘물처럼 흘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정수 할아버지의 변화에 적잖이 놀랐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드디어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건가?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자녀들조차도 이번엔 진심인 것 같다. 아버지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며 작은 기대를 품었다. 큰아들 영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내심 안도하는 듯했다.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서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보았다. 정수 할아버지도 은주 씨와의 관계를 평소의 가벼운 만남과는 달리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은주 씨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많은 여인들을 만났고 때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판단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단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고 할아버지 스스로도 말씀해 주셨으니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오늘을 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지금의 할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따뜻하고 진실된 분이세요. 저는 지금의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은주 씨의 진심 어린 말은 정수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꾸미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은주 씨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은주 씨에게 청혼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 씨,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줄래요? 마지막까지 은주 씨 곁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가 내 마지막 사랑이고 싶어요. 새로운 깨달음과 마지막 탱고 삶의 완성. 정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청혼에도 불구하고 은주 씨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왜요? 제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제 과거 때문에 제가 은주 씨의 짝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정수 할아버지는 초조하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스쳤다. 은주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분이세요. 할아버지를 만난 후로 제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매일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삶은 너무나 자유롭고 아름다워요.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삶이죠. 저는 그 자유를 억압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그 특별함이 저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만의 삶이 있어요. 저희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해요. 매일 함께하는 살보다는 가끔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서로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은주 씨의 말은 정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여인들을 소유하려 했고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때로는 이기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와 존중에 있음을 은주 씨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과 넓은 마음에 감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의 심장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온함이 찾아들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정수 할아버지와 은주 씨는 여전히 다정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부나 연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더욱 깊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함께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마다 동네 댄스 학원에 가서 서툰 발걸음으로 탱고 스텝을 밟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바람둥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탱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돌고 또 돌면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탱고의 정열적인 리듬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새로운 여인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은주 씨 한 사람으로 충분히 가득 찼고 그의 삶은 더 이상 불안정한 유랑이 아닌 잔잔하고 깊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탱고는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선사했다.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는 댄스 학원 발표회 무대에 섰다. 은주 씨와 함께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탱고 스텝을 밟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닌 오랜 방랑 끝에 찾아온 깊이 있는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삶의 연륜과 새로운 깨달음이 배어 있었다. 그의 자녀들도 그를 응원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있었다. 큰아들 영호는 무대 위에서 은주 씨와 완벽한 호흡으로 탱고를 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이제는 좀 다른 바람둥이 같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은 어쩌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바람둥이 할아버지. 정수 할아버지는 은주 씨와 함께 마지막 탱고를 추었다. 그들의 발끝이 닿을 때마다 음악이 흘렀고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사랑이 피어났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바람둥이 할아버지라는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은주 씨와 함께 탱고를 추는 가장 행복한 남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탱고는 끝나지 않는 삶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바람둥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탱고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